박헌서 피고인 변호인 최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정상공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제출한 변론 요지서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하고 위법한 행위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계엄 선포에 대해서 군은 물론이고 모든 공적 조직의 기관들은 을지훈련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계속 대비해 왔고, 또 이번에 계엄 선포가 1980년 이후에 40년 만에 대통령에 의해서 직접 선포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12월 3일 날 모든 공적 조직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동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모든 그 공적 기관에 있는 구성들이 움직였다는 것만 가지고 내란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확장된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란 척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란의 고의라든가 국헌의 목적, 적극적인 가담이 없는 인원들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엄격한 증명과 법리에 의해서 선고되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먼저 공소사실 관련해서 변소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3일 아침 일찍부터 일과까지 특별한 사정 없이 평시 일과를 마치고 오후 18시경 그날 개인적인 약속으로 육사 선배와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간단한 술과 곁들여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9시 50분경 시기가 있어서 그만 집으로 복귀했고, 그 다음에 21시 30분경 그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취침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22시 30분경 조사본부 간부인 김용중 영이 전화를 해서 계엄 선포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이후에 조사본부 기획처장인 김성군 대령도 계엄 선포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속히 부대로 복귀하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2시 39분경 운전병을 호출하였고, 피고인은 운전병을 기다리고 있던 22시 44분경 여인영 방청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뭐 100명? 그런데 피고인은 그 당시 자기가 알고 있던 계엄 시행 계획상 UFS 연습할 때도 한 보통 20명에서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00명이라고 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인 22시 48분경 국방부 장관 수행부관이 김은돈 소령이 전화하여 장관인 피고인과 김상용 대령을 찾는다고 청화를 했습니다. 운전병이 도착하여 차량에 탑승하면서 김상용 대령에게 22시 51분경 전화를 해서 장관이 찾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42초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김상용 대령과 1차 전화 이후에 방첩사령관이 전화한 내용이 생각나서 22시 53분경 다시 김상용 대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우리한테 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고 하던데 이런 게 있어? 아니, 김상용 차령이 모르겠습니다. 그래,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일단 부대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36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3시 4분경 조사본부 1층 중앙현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목에 붉은 기운이 심해서 집무새 진로 3명과 양치를 한 후 전투복으로 환복했고, 얼굴과 목을 가리기 위해 검정색 마스크와 군용 후리프를 착용하고 5층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5층 회의실은 23시 15분경 입장하였고, 회의실에 있던 간부들도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경황이 없어 아무런 상황 보고가 없어 피고인이 무슨 상황이야? 방첩사에서 100명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합수부에 얼마나 보내게 돼 있느냐 하면서 옆에 있던 정승기 수사단장 등에게 물으니 김윤정 중령중 실무자가 책상에 놓여있던 계획문건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회의실에 있을 때 100명 관련해서 간부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회의실에 있던 부하 간부가 조사본부 전체 인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건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상황을 보자고 하면서 비상소집을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회의실에서 1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장관이 있는 합참 전통제실에 가기 위해 출발하였고, 출발 직후에 전비태색 검열차장이 이재식 전화하여 빨리 오라고 전화를 했으며,
피고인은 합참 국무병이 전화기 반입이 안 된다고 하여 본인의 개인폰과 안보폰 모두 보좌관에게 맡기고 23시 31분경 합참 지하 3층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들어갑니다. 피고인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가보니 장관은 맨 앞쪽 자리에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고 상황편에는 아무런 상황 파악 내용이 없이 TV 보도 화면과 그 전에 있었던 정군 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인원들이 나와 있는 장면만 떠 있고 지휘통제실에 있는 인원들과도 접촉이 안 돼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목이 붉어 장관 옆으로 가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필요하면 찾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왼쪽 맨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고 그 자리에서 1시 50분경 조사본부 복귀시까지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23시 52분경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을 보좌관 김영규 대위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이 다시 여인영에게 전화하여 나요 하니 야 헌수야 안보폰은 가지고 들어가야 또 돼. 니네 수사관 있잖아 빨리 좀 보내줘. 그거 그냥 확인하고 있어. 그래 되는 대로 빨리 좀 보내줘라는 내용으로 22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 당시에도 방첩사령관은 왜 무슨 이유로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하는지 말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확인한다고 있다고 대답만 한 것입니다. 위 방첩사령과의 통화 직후 피고인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그 당시 계엄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방첩사령관이 수사관 100명을 계속 재촉하는 것이 의아해서 조사본부 상황실 내선으로 전화를 해서 수사단장인 정승기 대령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정군에 각군에 어떤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특이사항 없다는 답신을 받습니다. 그 시간이 1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화 시간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월 4일 00시 15분경 김성군 대령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방첩사에서 준비된 대로 5명씩 2개침 국회로 출동해달라고 합니다. 인원 편성 중이고 출동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답신으로 오케이요 하고 관련해서 적법한 지시에 따르되 우리 수사관들의 불법한 원동이 없도록 교육할 것. 네, 교육시키고 준비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그 이후 김성군 대령이 계엄사 치안처장이 조사본부장이 아니고 육군 군사경찰실장이 임명되었다고 문자로 보고하여 피고인 본인이 치안처장이 아님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고 본인이 계엄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0시 26분경 김성군 대령이 방첩사에서 미결 수용실 현황 및 이감 준비 요청이 있어서 해당 부대의 군검찰 이감 지시 등 법령 절차 준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이때 피고인이 미결 수용실 관련해서는 조사본부에서 중요한 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알았어라고만 짧게 대답을 합니다. 00시 36분경 육군 군사경찰실장이 계엄사 치안처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본부장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그 이후 아무런 상황이나 연락 없이 전투통제실에서 TV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12월 4일 01시 50분경 조사본부로 복귀합니다. 이 당시에 피고인은 장관 호텔이라고 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갔으나 전투통제실에서 장관을 비롯한 어느 누구와도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고 복귀도 장관이 필수 인원만 남고 필요 없는 인원을 복귀하라고 해서 복귀합니다. 피고인이 01시 56분경 조사본부로 복귀하여 수사단장에게 움직인 인원이 있어? 라고 물으니 정승기 대령이 수사관 10명이 출동했다고 복귀하였다고 했고 출동했으라고 반문한 사실이 있고 이는 출동 준비되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출동 준비 보고가 없어서 실제 출동은 안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회의실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본부 간부들에게 앞으로 적법하게 행동하고 언론이나 국회 대응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하였고 그 이후 계엄 상황 관련해서 조사본부에서 조치한 사항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 100명 요청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거절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사건 계엄 당시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근거의 부재, 지휘관의 지시사항 부재, 인원 제한으로 거절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첩사 구민회는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로부터 지시를 받고 12월 3일 23시 05분경 조사본부 김성군 대령의 전화로 100명을 요청하였고 그 이후 김성군 대령으로부터 이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구민회의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사본부 김성군 대령은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본부로 복귀하였는데 구민회가 전화하여 뜬금없이 수사관을 100명을 요청하여 의아해했고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도 없고 계엄 시행계획상 합동수사본부로 수사관 10명을 포함하여 21명만 파견되어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성군 대령은 구민회와의 첫 통화 이후 조사본부에 복귀하여 회의실에 가서 합동수사본부 수사 2국장으로 파견이 계획되어 있는 안정은 정보처장인 박재욱 대령 등에게 100명 요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놀라면서 그에 대한 관련 거를 물어보라고 하여 김성군 대령은 23시 28분경 구민에게 전화를 하면서 관련 거를 다시 물었으나 대답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100명과 관련해서는 구민회와 추가로 논의한 사실이 없고 100명이 지원된 사실도 없습니다. 박재욱 대령과 정승기 대령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김성건 대령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어 구민회의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방첩사 합동수사단장이던 김대우도 법정 증언 및 국회 계엄 특조위 증언에서 조사본부는 100명 요청에 대해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고 이를 여인영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여 조사본부가 방첩사의 100명 요청에 대해서 거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구민회가 김성군 대령에게 100명을 요청한 내용, 조사본부에서 이를 거절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것이 없어 알지 못했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 내용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민회는 김성군 대령에게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 목적이라는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100명 명단 작성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방침사령관 여인영의 수사관 100명 요청을 받고 김상용 대령에게 지시하여 100명 명단을 작성하고 구성하여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여인영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요청을 받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너무 많아 이해가 되지 않아 단순히 확인해 보겠다라고만 소극적으로 말한 지 전화를 끊었고 이에 대해서 김상용 대령에게 전화하여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아는 것이 없다고 하여 부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김상용 대령은 피고인이 확인해 보자라고 한 것을 본인 스스로 임의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정승기 수사단장에게 조사본부, 육해공군, 해병대 수사 인력 현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합니다. 지시 후에 본인이 직접 육군과 해구 수사단장과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상용 대령의 지시를 받은 정승기 대령은 김상용 대령이 단순히 인력 현황만을 이야기한 것을 더욱 구체화시켜 상황실 실무자들에게 조사본부 40명, 육군 30명, 해공군 해병대 각 10명으로 나누어 인력 현황을 확인하고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합니다. 피고인은 김상용 대령의 예하수사단 인력 현황 확인 지시와 정승기 대령의 명장 작성 지시는 알지 못했고 명장 작성은 계엄 상황이 해제되고 2, 3일 이후에나 보고를 받게 알게 되었으며 그 명단 자체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김성군 대령과 정승기 대령이 100명 요청에 대해서 정확히 그 취지를 공유했더라면 명단 작성도 김성군 대령이 100명 요청을 거절한 시점부터 중단을 시켰을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승기 대령은 100명 명단 작성은 단순한 인력 현황 확인이었고 즉시 출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실대로 대기하거나 출동 준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관 10명 국회 출동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첩사 구민회는 김성군 대령에게 애초 100명을 요청하였을 뿐 별도로 10명을 추가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김성군 대령은 구민회가 조사본부에서 100명을 거절한 23시 28분경 이훈이 23시 57분경 통화에서 수사관 10명을 요구했고 00시 10분경 경찰과의 그룹 통화에서 경찰과 동일하게 10명 파견과 명단 요청을 재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민회 증령 또한 계엄 관련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본인이 합수부 수사기획 조정과장의 자격으로 10명을 요청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그 당시 경찰 또한 동일하게 10명을 준비한 사실이 있는 바 10명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구민의 진술은 믿기 어렵습니다. 김성군 대령 등 조사본부 간부들은 방첩사의 구민의 중령이 합수부 수사기획 조정과장의 자격으로 10명을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회의실에서 간부들끼리 수사관 10명 출동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결과 계엄 시행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수사 2국 편성에 수사관 1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합수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사관 10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난 후 수사단에서 5명, 민조단에서 5명을 구성하기로 했고 복장은 국회로 출동하면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평소 압수수색 등 외부 출장 시 입는 조사본부 검은색 점퍼를 입고 수정정을 챙겨가도록 하였고 출동하는 수사관 10명은 합수부 소속으로 파견 가서 합수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이므로 조사본부 패치를 붙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김성곤 대령은 수사관 10명을 구성하는 중인 00시 15분경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는 피고인에게 안보폰으로 문자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10명 출동은 합수부로 파견되는 인원으로 이해하였고 출동 시 수사관들에게 적법하게 행동할 것을 교육하고 지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김성곤 대령이 피고인에게 10명 출동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사항이 아니며 계엄 시행 계획에 이미 반영된 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후에 지휘보고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중령 또한 수사관 10명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성곤 대령을 비롯하여 수사단장, 민조단장, 직접 출동한 수사관들 또한 국회에 가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도 수사관 10명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첩사의 수사관 10명 국회 출동은 합수부에 편성되는 수사관 10명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본부는 그렇게 인식하여 지원한 것이고 10명의 구체적 임무는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특히 국회의원의 체포 등 불법적인 행위를 위한 것이었다며 앞서 100명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 이 또한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수감시설 현황 확인 및 이감 요청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첩사 구민회는 김성곤 대령에게 수감시설 현황만 확인해달라고 했을 뿐 이감 준비나 이감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김성곤 대령은 23시 48분경 구민회와 통화해서 수감시설 현황을 확인해서 통보하자 구민회가 다시 이감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가 23시 05분, 23시 42분경 현장 확인을 요청해서 23시 40분경 현황을 통보합니다. 통보하고 조사본부의 수도군단 소방서에 전해서 현황을 확인해서 통보합니다. 23시 48분경 구민회가 이감 요청을 해서 그 이후에 23시 50분경 김성곤 대령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정유림 대령, 23시 52분경 백철기 대령, 이어서 수방사 김창혁 대령하고 통화를 하고 이감 준비만 하도록 하고 준비 시 군검찰 통제나 지휘를 잘 받도록 요청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수감시설 현황만 확인 요청했다는 구민회의 진술을 믿기 어렵습니다. 구민회가 수감시설 확인 요청 시 그 목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에 김성곤 대령을 비롯한 조사본부, 수도군단, 소방사 실무자들은 모두 전시 비상계엄 훈련 시 조치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수감시설 현황 및 이감 준비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계엄 선포가 있었기에 앞으로 포구령 위반자들이 급증하면 수감될 것으로 판단하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수감시설 관련해서 사전에 누구로부터 보고받거나 본인이 사전에 직접 지시한 내용이 없고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는 김성곤 대령이 방첩사와 이루었던 수감시설 협조 사항을 보고받고 특별한 사항이 없고 본인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알았다고만 짧게 답하였으며 조사본부 복귀 이후에도 수감시설 관련해서 확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관적 요건인 내란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해서 어느 누구와도 사전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피고인이 사전에 공모한 것에 대해서는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계엄 선포 이후 다른 공무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던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당일 집에서 술에 취해 다전 중 부대 간부 김용웅 중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됩니다. 피고인이 계엄 선포 전에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일 군 선배와 개인 저녁 약속을 잡고 술까지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본인 이외의 조사본부 간부들 중 몇 사람이라도 대기할 것을 지시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시간으로 조사본부 등 전군 수사사항 등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실 간부들조차도 당일 저녁에 회식을 하고 집으로 복귀하였고 수사단장 등 주요 간부들도 개인들의 저녁 약속으로 일찍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계엄 선포 이후에 조사본부 소속 이외의 사람과 연락한 것은 방첩사령관 여인영과 주탈의 통화로 각 26초, 22초 대화, 장관 수행부관 장관 호출의 내용의 통화,
조사본부에서 합참 전투통제실로 가는 길에 합참 전비태세 검열단 차장 이재식의 빨리 오라는 전화통화, 전투통제실에서 육군 군사경찰실장과 치안처장 임명과 관련하여 통화한 것 이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연락하거나 대면하여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장관이 호출하였다고 갔으나 피고인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약 2시간 30여 분 동안 있으면서 장관이 호출하거나 대면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필수 인원이 아닌 사람은 나가라고 하여 조사본부에 복귀하기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체포 등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들었고 이에 대해 동조하여 가담을 가기로 결정하였다면 피고인은 조사본부에 복귀해서 회의실에 있을 때 간부들에 대해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했어야 하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인원 비상소집을 건의하는 간부에게 그 비상소집을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김상용 대령에게 방첩사령관과의 첫 번째 통화 후에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 구성을 명확히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상용 대령은 피고인이 부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한 것을 100명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면 어디 범위까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정승기 대령 등에게 조사본부와 애화수사단 수사관 인력 현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으나 그 100명 구성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단순히 합동수사본부 인원 구성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김상용 대령에게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를 위해 수사관 100명 구성에 대해서 명확히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방첩사령관의 요청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인원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려 하였고 사전에 방첩사령관의 요청에 동의하고 가담하려 하였다면 조사본부 인원 중 일부라도 먼저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였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는 동안 100명 파견 요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고 조사본부에 복귀해서도 100명 요청에 대해서 확인한 바도 없으며 계엄이 해제되고 그 이후에 정승기 대령으로부터 100명 명단이 작성되었다는 걸 보고를 받습니다. 수사관 10명 국회 출동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합동 전투통제실에 있던 중 김성군 대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이는 계엄 시행계획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지 국회에서 군인과 민간인이 충돌하는 걸 지통실에 보고 출동한 수사관들을 알고 위반 행위를 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입니다. 수사관 10명 국회 출동과 관련하여 출동 수사관을 포함한 조사본부 간부 어느 누구도 그 출동 목적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라고 듣거나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방첩사 구민의 증령 또한 경찰 담당자인 이현일 경감에게는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한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으나 조사본부 담당자인 김성군 대령에게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라고 체포 대상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미결 수용실 현황 파악과 이감 준비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사전에 지시한 바 없고 그와 관련해서 방첩사, 조사본부, 예하부대 실무자들끼리 조치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 알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위 공범들과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위해 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동조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조사본부 복귀 후 10분 정도 회의실의 상황과 파악과 그 이후에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2시간 30분 정도 대기하면서 조사본부 실무자가 방첩사와 조치한 내용을 유선으로 보고한 것을 확인하고 소극적인 조치를 지시한 것인데 이를 내란의 고의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좀 압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서요. 예. 내란죄의 압축하시죠. 경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간접 정범의 형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에 의해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때마침 합동수사본부의 주체인 방첩사령부에서 합수부 관련 수사관 파견 요청과 미결 수용실 현황 파악 등의 요청이 있어 조사본부 간부, 예하군부대, 실무자, 방첩사 실무자 간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뿐인데 이를 국가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이를 내단에 가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개헌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유사한 내용 기소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윤승영이 국회의원 정치인 체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국헌 문란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방첩사는
계엄 세움포지 계엄 시행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고 조사본부로부터 수사관을 파견받아 지휘 통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내란의 고의나 국군의 몰란의 목적이 없는 조사본부장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조사본부 간부들을 인식 없는 도구로 활용하였는 바 이는 형법상의 간접정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위법한 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계엄 시행계에 따라 지휘관으로서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부하 간부들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지시한 것과 부하 간부들이 계엄 시행 계획에 따라 합수 수사본부 구성, 수사관 파견 요청, 위결 수용 시 현황 파악 등에 대해서 방첩사령부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이하 군부대 실무자, 방첩사 실무자와 함께 조치한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특검의 입증 부족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피고인의 공소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 구금 관련하여 공범들과 직접 공모하여 실행 계획을 세웠다거나 이를 위해 지시하였거나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물증이나 인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참고인들의 그 당시 가졌던 생각과 추측에 관한 진술과 특정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들어서 적은 휴대폰 메모 내용, 계엄 해제 이후에 조사본부 작성의 상황 조치 보고서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들의 내용들을 보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첩사 군민회의 중량의 진술입니다.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 차원에서 본인이 합수부 기획조정과장의 직책으로 조사본부의 인력과 관련 업무를 협조하고 요청한 것이라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를 요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방첩사 김대호 합동수사단장 또한 국회 특조위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그 당시 조사본부에서 인력이 제한돼서 아무도 못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상영 대령 또한 피고인의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를 100명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가능 범위를 포함하여 검토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지 이를 인력을 구성해서 지원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평강철이 작성한 메모 내용은 특정되지 않은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피고인의 지시사항으로 이해하고 적은 내용으로 이 또한 전문 진술 증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건 증거 능력 또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사본부장이 수사관 국회 출동과 관련해서 휴대폰 문자로 보고받은 시간이 00시 12분경인데 위 평강실 메모 작성 시간은 23시 59분경으로 그 시간대도 맞지 않고 오히려 23시 57분경 김성군 대령이 국민으로부터 10명 원칙을 받았던 시점인 것을 감안하며 오히려 김성군 대령과 국민회의 전화통화를 듣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992년 3월 인관하여 군에서 33년이 넘도록 공무하였고 특히 군사경찰 병과에서 군범죄수사 업무와 군사경찰 치안작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오면서 그 능력과 자질, 품성면에서 높게 인정받아 육군 군사경찰 병과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의 지위까지 오르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의한 위법한 계엄 선포가 있었고 민간검찰 및 군검찰은 계엄 해제 후 계엄 관련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를 하였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은 내란에 전혀 종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어 억울할 따름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군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소신을 다하여 공정하게 수사 업무를 지휘하여 왔다고 자부하기에 그 당시 혹시 내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면 명백히 거부했을 것입니다. 피고인 본인은 물론 아내, 두 자녀는 특검의 무리한 공소제기로 내란범의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 너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두 자녀 또한 지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에서 오로지 당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억울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33년이 넘는 군생활 동안 이 사건 이외에 한 번도 징계나 형사처벌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동안 근무 공적을 인정받아 보국 훈장, 장관 표창 또는 수혜 표창을 받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요컨대 피고인은 내란의 고의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견지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조사본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간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바 이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수고하셨습니다. 30분이 초과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피고인 네. 변호사님이 뭐 자세히 설명을 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할 건 아니고요. 네. 마지막 간단히 뭐 하고 싶은 말씀 하면 되겠습니다. 피고인 박한수 최후 진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판사님, 먼저 저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목으로 기소된 것에 대한 당혹감과 만 18세 1개월부터 입었던 군복을 정상 전역 3일을 앞두고 타의에 의해 벗을 수밖에 없었던 참혹함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 엄청난 죄목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님과 판사님들의 엄정한 재판 진행과 공정한 시선을 느끼면서 그동안 수많은 외부 접촉에도 오직 대한민국 사법부만 믿고 따르고자 한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가 몸담았던 조사본부는 재작년 12월 초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직후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방첩사의 계엄 관련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은 물론 공수처, 경찰과 함께 소위 안보폰 서브 확보 등 공조 수사를 적극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검찰, 군검찰 특수본에서 저와 동료들을 12월 중순 참고인 1회 조사 후 작년 2월 말 갑작스러운 입건 통보와 1회의 피신 후 그날 기소 통보를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동안 수사하고 있던 54명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인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판사님, 저와 제 동료들은 판사님들 앞에서나 그동안의 국회, 수사기관 등에서 단 한 번도 진술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지어내거나 은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12월 3일 당일에도 그 이후 지금까지도 불법적인 계엄에 동조하지도 그리고 중요한 임무에 한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목적과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목적과 계획을 알지도 전달받지도 심지어 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 누구로부터도 전파, 보고받지도 못한 자와 동료들에게 씌어진 이 참혹한 멍에를 꼭 벗겨주십시오. 저와 제 동료들이 과연 불법적인 계엄에 동조한 자들인지 엄정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고인. 예, 알겠습니다. 기소된 피고인 순번대로 이렇게 최후 변론하고 변론하신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관행적으로 하는 게 돼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요. 지금 정성호, 김봉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좀 별건 수감중에서 교도관들이 해야 되는데 교도관들 6시 이렇게 가다 보면 6시를 아마 도과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면 김봉규 정성을 먼저 하고 교도관은 또 퇴근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심히